일단 뭐 지금 시장에서 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환율도 지금 이제 계속 1,400원을 넘어서서 1,400 오늘도 26원대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1,400원대까지도 충분하게 보고 있다라고도 제가 이제 방송사에서도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1,300원 돌파했을 때 증권방송 제가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1,300원 돌파하고 환율이 어디까지 돌파할 건지 아니면 1,300원 아래로 내려올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저는 이제 1,400원대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결국에 지금 1,400, 한 30원, 20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환율이 고환율이 유지가 되면은 외국인의 자금은 빠져나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좀 대량적으로 좀 매도가 나온다거나 좀 이러한 부분들이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정상입니다. 고환율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지금 보게 되면은 시장에 우리가 이제 어제 엊그저께 좀 엊그저께죠. 엊그저께 좀 크게 하락을 했고 그리고 어제도 뭐 상승을 했다고 보기도 좀 애매하게 좀 보합해서 마무리가 됐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외국인이 그래도 지금 이틀간 코스피는 팔고 있지만 코스닥에는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금이. 개인들은 지금 이제 계속 팔고 있는데 지금 시기가 개인들도 물론 이제 패닉 셀링 때문에 물량을 더 파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반대매매 물량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전부터 해가지고 스탁론 반대매매 물량부터 해가지고 그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니까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이 그 반대매매 물량을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가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들이 지금 굉장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고환율이 유지가 돼도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환율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환율은 솔직히 지금 저도 말씀드리면은 크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이미 잊었어요, 환율은. 저도. 이미 뭐 1,300원 저는 넘을 때부터 그때부터 고환율이 시작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1,400 한 26원인데 저는 지금도 뭐 환율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시장이 떨어진다?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은 하락 요인을 우리가 조금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크게 하락을 한 요인은. 일단 첫 번째는 인플레 피크아웃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좀 하락 요인으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글로벌 강달러 현상. 달러가 지금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자금이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두 번째. 세 번째는 러시아가 동원령을 내렸죠. 동원령을 내리면서 징집을 하면서 또 그로 인한 투심 약화. 이게 지금 세 번째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복합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딱 그냥 큰 틀로 볼 때는 세 개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큰 틀로 볼 때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통상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지수가 어디가 바닥이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어떻게 내려갈 거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애매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뭐 지켜줘야 될 선을 다 깨고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뭐 어디가 바닥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닥입니다. 뭐 어떻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또한 예상치일 뿐이에요. 그렇게 예상치를 저도 말할 것 같으면은 저는 코스피가 2천까지 열어두고 저는 매매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2천까지는 열어두셔야 돼요. 한 2,020포인트에서
그 안에까지는 바닥을 열어두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2000포인트까지는 열어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솔직히 지금 뭐 코스피 지수의 바닥이 어디다, 뭐다, 솔직히 뭐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이제 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이 이제 우선 해결이 돼야 시장도 안도가 랠리가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나마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볼베어 스프레드가 지금 최저점을 갱신을 했어요. 볼베어 스프레드가. 볼베어 스프레드가 최저점을 갱신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투심이 많이 약화가 됐다는 건데, 통상적으로 볼베어 스프레드가 최저점을 갱신을 하게 되면은 쇼커버링 매수나 아니면은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그 전에도. 근데 지금 순간이 볼베어 스프레드도 지금 최저점을 갱신을 한 그런 시기다 보니까 강하게 저가 매수세 또한 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복합적인 걸로 봤을 때 지금 뭐 어떤 종목이 좋다. 뭐 우리는 지금 수익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뭐 어떻다. 물론 뭐 다 중요한 겁니다. 물론 다 중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서 시장에 대해서 뭐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흐름인지도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이 좋은지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씀드려봤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시장도 모르시는데 이 종목이 지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자 뭐 의미는 크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 거고, 일단은 전일 미증시 보게 되면 나스닥은 우선 반등에는 성공을 했죠. 반등에는 성공을 하면서 이제 주요국 증시들도 9월 이 FOMC 이후에 그 패닉셀링 물량이 출현을 했었는데 그 모습도 다소 좀 진정이 된 모습이긴 합니다. 다만 여전히 금리 상승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큰 상태이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 자체도 높은 수준을 지금도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연말까지는 뭐 전도표상으로 추가적으로 125dp 인상을 시사를 한 상황이고, 9월 FOMC 결과에서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듯이 지금은 이제 공격적인 긴축 불안이 완화가 되면서 증시가 본격 반등을 제공할 수 있는 단서를 우리가 확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시기에. 연준 입장에서도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이나 혹은 뭐 고착화를 억누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파 시그널을 시장 참여자들한테 끊임없이 보낼 수밖에 없는 것도 연준 입장에서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하지만 최근 연준 인사들 내부적으로도 이제 고강도 긴축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앞전에는 좀 맞았다고 하면은 지금은 의견 차이가 굉장히 심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후의 물가나 그리고 고용 이런 부분들이 지금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긴축 속도 전망도 지금 빨라지냐 아니면 조금 수그러드냐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앞전에 우리가 통계치로만 봐도 일단 FOMC에서 대표적으로 매파 선봉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매파적인 발언의 선봉장. 다들 모르시나요? 매파적인 발언을 하던 그 선봉장이 누군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뭐 거시경제에 대해서 조금도 모르시는데 불구하고 시장 뭐가 좋고 그날그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냐가 더 중요한 거지. 수익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첫 번째가 수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살아남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수익인 거예요, 현재는. 저희야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거시경제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수익을 보려고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포지션부터 여러분들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고, 아무튼 이제 매파 선봉장은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예요. 연은 총재. 그러니까 이 사람은 1970년대부터 이 고인플레이션 시대를 유발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항상 정책 금리를 4.5%대까지 인상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인트 루이스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고인플레이션이 유착되는 거, 그러니까 쉽게 유발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항상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연은이 아니라, 제롬 파월이 아니라 세인트 루이스는. 그리고 시카고 연은 총재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오히려 역효과를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현재 긴축이 적절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과도해질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언급을 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FOMC 내에서도 서로 의견이 지금 굉장히 심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앞전에 우리가 6월 FOMC 이후에, 그리고 9월 FOMC 이후에 의견 차이는 6월과 9월로 딱 봤을 때는 6월에는 의견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다고 하면은 9월에는 의견 차이가 굉장히 심하고 있어요. 아직도 세인트 루이스는 고인플레이션이 지금 지속되고 있으니까 금리는 계속 올려야 된다. 반대로 이제 매파,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인 발언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은 누구는 지금 너무 빠르게 공격 긴축을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한 위험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발언을 한 사람도 있고, 지금은 뭐가 정답이다, 뭐가 정답이다라고 보기는 딱 결정을 짓기는 힘든 게 현실이에요. 지금 시기에. 다만 우리가 의견차 부분들로 봤을 때는 지금 11월에 또 FOMC가 있잖아요. 11월 FOMC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7ODP 인상 확률이 저는 50%대 좀 이상이라고 또 보거든요. 이게 자이언트 스텝이 또 나올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지금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1월 FOMC도 아마 시장도 지금 11월 달에는 0.75DP 올리는 것에 있어서 반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를 고려를 하게 되면은 현 시점에서는 이 고강도 긴축으로 인해 가지고 증시 하방이 좀 크게 열렸다는 전제 하에서 주식 비중 축소 작업을 지속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연준발 악재는 가격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발표되는 물가나 그리고 고용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언제든지 상황은 반전될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두고 그 안에서 대응하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계속 빠지니까 매도 포지션을 자꾸 나간다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상황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반전될 가능성을 우리는 항상 열어두고 그 안에서 대응하는 전략이 현재 시기에서는 가장 적절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일 우리 국내 증시만 봐도 코스피가 장중에 2200선을 하회하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리고 매크로 악재성, 그리고 신용 반대매매 물량,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수급상 악재로 변동성이 굉장히 큰 폭으로 확대가 되는 모습을 어제도 보여줬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 제가 보게 되면은 일단은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중심으로 기술적이나 그리고 저점 매수의 유입에, 그러니까 납폭주들이죠. 기술 납폭주들이 좀 저가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일에도 낙폭과대 인식이 분명 될 거고, 전일 미국 증시 패닉셀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도체 업황, 그러니까 마이크론이나 마이크론이죠, 마이크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강하게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 복원에 나서려고 하는 모습이 들어올 겁니다. 기술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다 보니 저는 2000포인트까지 열어두고
매매를 할 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2000포인트부터 2700포인트까지 저는 박스권을 이미 레인지를 잡아두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도 하락폭은 좀 열어두셔야 돼요. 지금 잠깐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거기가 저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 현상도 지금 중간중간 앞에도 굉장히 몇 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유출을 했을 때는 지금은 잠깐의 반등이 지금 저점이니까 우리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시장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해결이 된 게 없어요. 해결이 된 게 없으니까 지금으로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를 한 번 더 재정비 한번 해보시고 내가 시장에서 확실히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실적 가시성이 확실한 종목, 기업의 성장성이 확실히 되어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매매 전략을 뭐 비중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축소를 한다든지 이런 전략을 조금 짜면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셔야지 신규 포트로 계속 담아가면서 그렇게 할 시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